주의 뜨거운 이슈 대담한 대담 오늘 이제 두 번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욱 민주당 지금 전 직책으로 말씀드리면 좋죠. 네, 전 청와대 행정관님 그리고 남영희 민주당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님은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일단 오면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뜨거운 한 주였는데. 지난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뭐 뜨겁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돼 가는 과정이었다. 네. 전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야의 쟁점 법안 4개 중 3개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됐는데 이 전반적인 이제 본회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개혁입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주권 대 기득권 카르텔 간의 싸움,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적합한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기존의 기득권, 뭐 검찰이라는 기득권, 언론이라는 기득권 이런 기득권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회복 과정에서 뭐 필리버스터는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들 말에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법안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요구하는 주권적 사항들을 야당이 막아냈기 때문에 그들도 결론적으로 기득권 카르텔에 있는 어떤 정당이다, 조직이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보여준.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내 이 싸움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질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국민주권이 이겨야 민주주의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 6년 전에 자기들이 동의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검찰개혁 같은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안인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그것을 추진하니까 뭔가 대단히 악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해왔던 검찰 권력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수괴의 복귀 또는 기득권 카르텔의 유지를 바라는 세력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자.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과거에는 그때는 맞다. 그리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로 이러한 개혁을 국회의 움직임을 다 막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1세기에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 친위 쿠데타 이후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정당을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그 이후에 윤 어게인을 부르짖으면서 내란 수괴가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당을 본 적도 없었는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트리플 크라운처럼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정당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저런 정당이라면 위헌 신청을 통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 스스로 얘기했던 수사기소 분리 상황들 자체를 이제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이 수구 기득권 카르텔 거기에 이제 극우의 형태까지 가고 있구나. 이건 뭐 저희가 뒤에 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 집회를 한다고 나갔는데 거기 보면 뭐 윤회 어게인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대구에서 장애투쟁을 시작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구성 보면 지금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정광훈, 소년보 이러한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부터 시작해 대구 시민들 참 기분 나쁘셨을 것 같고 서울 시민들 또한 장애투쟁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명분을 가지려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여론이 움직여서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소위 워낙 그 자체를 원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오겠어. 뭐 이런 얘기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혁입법에 반대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계속 거리를 둔다고 얘기하면서
윤어게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윤어게인들이 들러붙어 있고 말씀하신 통일교가 뭘 추구합니까? 정교일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기의 종교적 교리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정교일치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학자 총재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정교일치의 사회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통일교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교랑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신천지는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경선 과정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 신천지가 상당히 대거 입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세력과 결합해서 올해 장외 집회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광훈, 전한길 소위 구구주의자들과 결합을 한다. 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냥 극우 맹종 집단화 됐다라고 하는 상황은 매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뭐 아무리 이제 정당 해산 절차라고 하는 것도 좀 1심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최종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최종심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위헌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 것이 좀 타당한 절차이지 않은가를 지금 스스로 시청 앞에 나와서 입증하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외신이 평가를 할 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처럼 탄압을 하는 독재 국가로도 묘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 탄압이나 노동 탄압이나 그 뭐 여러 가지 국민 탄압, 이 탄압을 자행했던 게 윤석열인데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윤어게인 외치고 있고 그 당사자들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아시지만 국회의원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잖아요. 이거 좀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 주려면 이제 정당 해산을 해야 되겠죠. 정당 해산을 하면 통진당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전체가 예를 들면 직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이라고 하는 걸 법률적으로 해산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의 안정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종교 집단 또는 극우 집단들의 어떤 그 당원 가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집단적 교류와 그들의 오더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통일교 당원들을 출당시키고 신천지 당원들을 출당시킴으로써 소위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들 또는 당원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공천받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다면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일교가 끊임없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뭐 목걸이 뭐 이런 걸로 뇌물 주고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개입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그 이권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주물럭주물럭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계속 앞으로 높아질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라고 나온 거니까 뭐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결정을 해주겠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네, 결국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우리 헌법상 명시해 정교 그쵸? 일치로 지금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도 종교가 개입을 했다는 정황들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이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정치를 좀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차원에서 정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자기의 지지자들을 500에서 1000명만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군림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에 통일교 신자들, 신천지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자기와 종교적인 결탁을 통해서
자기 충성적인 지지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형태의 흐름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이상 흘렀다고 한다면 매우 구조화됐다. 그러면 이 통일교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정교일치, 뭐 참된 어머니, 뭐 이렇게 참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저는 종교가 정치를 잡아먹는 상황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검찰이 정치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에 의해서. 네. 이제 2차적으로 종교가 정치를 잡아먹는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둘 다 반헌법적 어떤 DNA가 국민의힘에 심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정당들을 그대로 두면 네. 민주주의가 위태롭죠. 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으로 볼 수 있다고 갈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이 못 차린 것 같아요. 1년 뒤 사라지는 검찰청인데 여기 대해서 폐지가 법안 통과됐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장동혁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네들이 맨날 옛날에 자기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과시킨 건 국민의 뜻을 대의한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제한적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 건데 무슨 대통령 지 맘이 안 들면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대통령 거부권이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네. 워싱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도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 법안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인 의회의 기본적인 결정들을 수긍하고 수용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정신이 실질적인 대통령 거부권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 다수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맞는 법안들을 이제야 통과시켰는데 그걸 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보고 국민과 싸우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국민과 싸울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지지층들한테 억울로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귓등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부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돼야 되는 민의에 거스르는 걸로써 이제 그걸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검찰 그 권력 남용의 최대 피해자 아니냐. 압수수색, 그다음에 정치 표적 수사 최대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소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야 간의 갈림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이제는 정확히 하나하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 대장동 사건.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돈을 해먹은 것처럼 얘기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유동규라는 인물이 2022년도 검찰에서 수사팀이 바뀌면서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부터 유동규의 말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럼 이건 검찰발 진술 번복이 벌어진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했고 네. 남욱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 최근에 와서 그냥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게 이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고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사건이 대북 송금이라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김성태라고 하는 쌍방울 회장이 그렇죠. 자기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이철규와 권성동 저희 찐윤들한테 로비했던 거잖아요. 네. 로비하다가 로비가 다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김성태가 태국인가에서 잡혀오는 바람에 와서 또 그냥 고지고대로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또 갑자기 진술 세미나하고 야 이렇게 바꿔 그다음에 연어 파티 해주고 네. 술 먹고 이러면서부터 진술이 바뀌면서부터 사건이 변동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냐 1차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의 하명이라고 보는데 윤석열의 하명에 의해서 검찰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조작적으로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하나이고 지금 수사가 또 돼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건 네. 검찰입니다만 두 번째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읽으시고 9일 만에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네. 2심에서 무죄를 했는데 네.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 얘기는 그건 왜 했겠습니까?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는 내란 이후에도 소위 대법원에 의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 검찰권과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기득권 카르텔과 연동됐을 때는 얼마나 극단적이고 극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공권력 기관의 힘을 빼는 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 권력을 민주화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여러 이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검찰의 권력 남용의 최대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차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네. 인천에서 오는데 2시간 20분 넘게 걸린 건 처음이에요. 월요일이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김정우 전 행정관님도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어보신 게 네, 민주당. 네. 지금 대통령님이 가장 심한 검찰 그렇죠. 피해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물론 본인 주변들까지 탈탈 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뭐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별건 수사들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검찰의 가혹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소에 의한 피해자로 지금 거의 추정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검찰의 가장 피해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 그 주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를 안겨주는 저희 프로그램처럼. 근데 이진숙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을 민노총에 주는 것이다. 아직도 자동 면직 수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연인으로 좀 돌아가라라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이 이거 방송 민노총에 주는 거야 나 못 받아들여. 왜 이럽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여전사, 구구 여전사. 그러니까 말도 안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그 조직 자체가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당연히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거기에서 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은 이걸 활용해서 말씀하신 뭐 구구 여전사? 구구가 어디 무슨 전사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걸 통해서 본인이 극우 진영에서 가장 총망받는 정치인 이재명 정부랑 가장 잘 싸운 정치인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이거 추정입니다만 대구시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관의 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도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 언론을 얼마나 망쳤는지를 본인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구가 돼서 한 행동 자체가 뭐 이건 이진숙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방통위원장이 다 한 겁니다만 YTN 민영화 시켰죠. KBS 사장 바깥이면서 말도 안 되게 거의 전땡 방송 같이 뭐 요즘 시청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9시 뉴스 땡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전두환 찬양하는 것처럼 KBS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MBC, EBS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부닥쳐 가지고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 2명이 썼던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독재국가,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 또는 선출된 총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주로 공권력과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에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장악하는 내용들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일환 중에 시작된 거거든요. 전 당연히 이런 식의 언론 통제가 가능한 제도라고 한다면 부셔야죠. 부셔서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가게 만들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훨씬 더 자유롭게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 가는 첫 시발점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이 언론을 난도질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날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같이 가보실게요.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발언이고요. 결국은 이분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본인이 최대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대 좀 망상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 축출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고? 왜 그분을 축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공력을 들여서 방송미디어법을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생긴 그런 망상 같기도 하고요. 나르시즘인가요? 개딸들을 향한 추석 선물? 뭐 아무 말이라고 막 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분 같아요.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적확하게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코끼리가 도자기 박물관 안에 들어간 상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가장 저희들 보기에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하나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고 봅니다. 네. 독임제를 하자 뭐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을 주무르려고 했던 네. 그 시도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민주당 수준을 자기 수준 정도로 판단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대전 MBC 사장 당시에 그 임직원들 모두가 94% 이상이 MBC 사장으로 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 그 당시에 이진숙 씨가 했던 말이 6%의 지지자가 있다. 이 정신으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 아니다.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귀에다 대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까지 바꿔서 온 국민이 동의하는 절차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진숙 관련 법 통과하자 헌법 소원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6%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헝그리 정신인데 권투를 하셔라. 제가 볼 땐 권투하시면 돼요. 위원장 하시지 말고 헝그리 정신을 같이. 빵이 있죠, 빵.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공권력 행사,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게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공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국회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다 통과를 시킨 내용인데. 그럼 앞으로 이 얘기대로 하면 어떤 제도도 못 바꿔요. 네. 제도를 바꿀 때마다 그 제도의 바뀐 과정에서 그 직을 예를 들면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다 헌법소원 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도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빵진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빵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다음 또 최근에 또 치즈처럼 뭐 숭숭 뚫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또 와인도 많이 사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마실 때나 치즈를 사용하는 거지 이럴 때는 치즈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네. 방송과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 전 이렇다면 진짜 본인이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이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 또 하나 많은 사람의 우려처럼 당신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위원장 그만두고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면 될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서는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계속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자기가 이 극우 진영 내에서 가장 용감히 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정치를 위한 빌드업이다.
전 저럴 때는 무조건 낙마시켜야죠. 더해서 일각에서 특히나 우리 진영에 이재명 정부, 특히나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운 분들 중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개딸의 뭐 선물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고자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방송사의 사장의 임명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민 통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개딸들에게 선물만 준다? 법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국민 세금 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이제 면책 처리하고 남은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카 논란이야, 빵 논란, 와인 논란 이제 수사 뭐 하고 기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전 수사는 명확해야 된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여러 가지 그 권한을 가지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더 가혹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공권력이나 사법부를 보면 강자에게는 헐렁하게 약자에게는 너무 강하게 잣대를 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뒤에도 뭐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아니 100만 원어치 빵을 사면 그걸 어떻게 들고 가요? 전 잘 모르겠던데 빵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빵도 차별했어요. 브랜드를 차별해서 뭐 특정 브랜드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빵을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한 거고 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지 돈으로 사야지. 지 돈으로 선물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법카로 한다는 건 MBC 돈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MBC도 일종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공적 마인드가 없는 자다. 공적 마인드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서 탈탈 이건 또 그런가? 탈탈 털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탈탈 털어야 된다. 아시지만 정치인은 이제 국민 대중에게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헌법 소원한다는 바로 전략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 어떻게 계속 여론에 나오면서 이제 질질 끌다가 그래서 대구 공천 보수 여전사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면직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 헌법소원 아이템을 이용해서 공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너무 빤히 보이는 수 아니에요? 네. 그건 하수죠, 사실. 국민들에게 반감만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본인 계산은 대구 시장 출마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 계속 뭐 기간을 늘려보겠다. 그런 계산이 있을 거라는 뭐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너무나 법률적으로 뻔하게 패소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쟁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만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본인이 지금 취한 약간 저는 취하고 있는 태도뿐만 아니라 취하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극우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기반 들의 일정 부분만 극우에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시장 후보도 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또 검찰에서 또 송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빨리 이제 수사하고 기소해서 세금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세금을 너무 국민 세금 혈세 아깝잖아요. 정말 혈세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세금이라. 조희대 건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청문회 나 출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대선 개입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국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법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 대상에서 법적 예외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헌법 정신이 뭡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은 안 나가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 국민이 요구하는 건 청문조차가 뭐예요? 단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줘라고 하는 게 청문 절차라고 좀 보이는데 네네. 첫 번째 행위는 왜 니네들은 내란 단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직위원 사태입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직위원 스스로가 시간 단위로 판단을 해서 탈옥을 시키니까 아싸 하면서 심우정이 좋아 나 즉시항고 안 할게 해서 3월 9일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가 감옥에 있다가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구속 기간 문제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대법원이 저런 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배제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배제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설명이 안 되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떻게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복사 기록도 없고 로고 기록도 없이 9일 만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설명을 봐 국민들한테 이 두 가지의 설명을 요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청문을 하자고 했더니 쓸데없는 뭐 헌법이니 그다음에 뭐 법원 조직법이니 별걸 다 들고 오면서 맞아요. 나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 왜? 나는 법적으로 삼권 분립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장받고 있어. 이건 제가 볼 때 반헌법적 행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법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를 주장하는 대법원장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리를 유지할 만한 근거를 상실한 거예요. 전 그래서 사퇴하시는 게 맞다. 이번에 안 나오실 거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결국엔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서 내가 불출석하겠다 이런 조의대인데 아마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시고 불의에 항상 싸우시는 남영희 위원장님이시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제가 1인 시위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원내에서는 하기 힘든 빗기 시위를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최태경 위원장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주의 에이펙 준비로 한참 바쁜 시기에 있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동시에 조희태 대법원장이 정치 판사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지역구 내에 또 인천지법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점심시간에 주로 그 지법 법원에 출입하는 법원 직원들 그리고 그 안에 또 판사들도 계실 것이고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 한테 제가 호소하는 게 그거였어요. 법원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법 독립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대로 정치 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법원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 기회인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 계엄의 밤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도 때도 침묵하고 있더니 이렇게 대놓고 개선 개입을 하고 이렇게 숨어있는 사법부 수장 굉장히 비겁합니다. 앞으로 계속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고요. 제가 괜히 너무 말이 많았나 봐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함께해 주신 김종욱 청와대 행정관님, 그럼 남영희 민주당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